대한민국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지침서, 여기는 안전보안의 토탈 솔루션을 알려드리는 채널 이불박도 안전입니다. 진행의 최집서입니다. 여러분 그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저희 청취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려 한 달 만에 구독자가 1명이나 늘었어요. 야, 좋네요. 네, 참 소름이 돋았습니다. 네네. 누구에게나 처음 디디는 발이 있잖아요. 네, 걸음마. 저희가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엄청나게 빠르게 뛸 때쯤 오늘 이 회차를 들으면서 또 초심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또 한편으로는 바라봅니다. 네, 소개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킹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킹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이트입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킹님 좀 낯설은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물론 두 분이나 낯섰는데 네. 오늘 드디어 이 이불박도 안전의 고정. 네, 여성 패널을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초대했죠, 이분은? 이건 거의 잡아온 것 같아요. 네. 짧게 자기소개 잠깐 하고 네,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이야기 좀 해보죠. 제이님. 네. 오늘 이불박도 안전회에서 고정 패널을 맡게 된 제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킹님이 멱살 잡고 데리고 오셨다고 하던데. 네네네. 예. 거의 납치하다시피,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네, 그렇게 가벼운 여자라고. 네. 네, 훅 그냥 끄니까 바로 앉으셨다고 자리에. 네. 네. 제가 보면 웃음을 담당해 줄 것 같아요. 되게 네. 자연스럽게. 네, 뭐든 좋습니다. 청취자분들도 함께 기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킹님, 오늘 또 이게 이불박도 안전에 이제 게스트를 모시는 이제 채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게스트 모시는데 굉장한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지만, 예. 네, 게스트분들이 또 흔쾌히 원해서, 원해서. 네. 오케이. 네, 상부상조하는 마음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네. 네. 오늘 게스트분은 킹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 방폭이라는 주제인데, 그거를 좀 쉽게 풀어서, 인사이트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방폭을 만들게 된 배경 과정, 그 다음에 사업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실용 사례를 좀 얘기하면서, 얼마나 이게 안전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도 소개해 줄 예정입니다. 이렇게 약간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방폭이요? 네, 방폭입니다. 네. 방폭 말고 방폭. 폭! 네. 저는 네. 아직 제이님은 방폭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방폭. 네, 그 방이 깨지다 아니에요? 그쵸. 저도 왜 우리가 온라인 게임이나 이런 거 할 때, 방폭당했어 이러면, 방이 터져가지고 안에 있던 유저들이 이제 쫓겨났다, 네네. 강제로. 그쵸. 저도 그런 느낌인데, 방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하죠. 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어떤 네, 안전에 있어서 전문적인, 그쵸? 네, 그런 네,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인사이트의 네. 대표님, 회사 소개나 이런 거 짧게 듣고 한번, 방폭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우선 회사 소개보다도 제가 네. 보기에는 네. 어떻게 하게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오. 사업하게 된 히스토리 이런 것도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전 직장에서 이 방폭 카메라를 개발을 한 엔지니어였어요. 엔지니어요. 네. 근데 영업 아니었습니까? 그런 능력은 안 됩니다. 네네. 네. 네, 하다 보니까 너무 이 제품들이 다 무겁고 크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무겁고 크게 만들어야 되나? 또 가격도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네, 처음에 이제 돔 카메라로 네. 이제 스피드 돔이죠.로 이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그때 의도가 아니죠. 시작한 계기는 네. 그 전 직장에서 이제 제품을 개발했을 때 너무 크고 무겁고 비싼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작고 좀 더 저렴하게 네.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도에서 시작했습니다. 방폭이라는 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 그 방을 폭파하는 거 말고, 네. 실제로 방폭은 뭔가요, 그러면? 방폭은 폭발을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내용 비슷하긴 하네요. 네. 이거는 방을 폭파했다, 네. 폭파됐다 이건데, 그러니까 방지를 한다. 네. 방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방탄 있죠. 예, 그러니까 총알을 막아준다고 네, 해서 네. 방탄. 네. 똑같은 개념으로 폭발을 방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폭파가 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카메라를 만드는 그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방폭 카메라는, 그러니까 카메라를 떠나서 일단 방폭이라는 거는, 폭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폭발에 3요소가 있습니다. 그 산소. 그리고 인화원. 네. 네. 잠시만요. 네,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자릅니다. 인화원하고 그리고 매개물. 매개물? 네, 폭발할 수 있는 네. 매개물을 하는데 이 세 개를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해야 돼요. 폭발을 방지하려면은. 네네. 그러니까 산소를 제거를 하거나, 네. 아니면 인화원을 없애거나, 네. 아니면은 그런 폭발할 수 있는 매개체, 네. 그러니까 수소나 가스나 뭐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제거를 하면은 폭발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쉽네요. 이게 좀. 불안나게 하는 거랑 네, 비슷한 맞아요. 겁니까? 한 20년 전 돌이켜보면 초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뭐, 불이 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어서 공기, 그치. 뭐, 불씨, 네, 그게 뭐 인화원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바람불 아니야? 네? 인화원이라고. 네. 해요. 네. 그래서 네. 일단 그 세 개를 이제 제거하는 것 중에, 네. 이제 매개체는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석유 화학단지에 네. 가스가 없을 수가 없고, 네. 뭐 수소도 쓸 수 있고 유증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네, 이것 네. 자체는 없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방폭의 이제 타겟은 네. 인화원을 없애는 거예요. 인화원. 인화원. 불이 날 수 있는 원인 없애다. 불꽃을 없애는 불꽃을? 게 주 목적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 세 가지 중에 인화원을 없애서 폭발을 미리 방지하는 네. 그런 기술이고, 이 인화원을 어떻게 없앨 건지를 네. 이제 나열한 그런 기술이 이제 방폭 기술인 거죠. 네. 되게 뭐랄까, 되게 네. 하이테크놀리지 이런 느낌 나요. 제가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일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단지나 그런 데 가면 거기에서도 이제 카메라로 감시를 합니다. 근데 카메라도 전자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파크라든지 발열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방폭은 그 카메라나 이런 그 발화물질이 될 수 있는 전기 매개체를 방폭이라는 케이스를 씌워서 화재 위험에서 방지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도 구조 중에 하나죠. 네. 예, 근데 사실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개인가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회로에서 네. 원천적으로 스파크를 안 나게끔 네. 하는 이제 회로를 구성하는 본질 안전 구조가 있고요. 네네. 아까 말씀하신 뭐 케이스를 튼튼하게 해서 네. 밖으로 인화점이 그러니까 불꽃이 안 튀게끔 하는 이제 내압 방폭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전기 제품에 아예 에폭시라든지 실리콘을 왕창 부어서 네. 몰딩을 해서 이제 그 인화원을 방지하는 몰드 방폭이 있고요. 여러 가지 방폭 구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저희 이제 방폭 카메라에서 취하는 구조는 보통 내압 방폭, 내압. 내압 방폭 구조로 해서 네. 보통 이제 먼지나 가스나 이런 거를 이제 스파크를 제공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대부분 가죠. 그럼 주로 어디에 설치가 되죠?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많은 데가 이제 석유나 가스, 그리고 쓰는 이제 폭발 위험 시설들이 네네. 대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정유화, 뭐 네. SK 에너지, 뭐 GS 칼텍스 이런 네. 데가 이제 제일 크고요. 그리고 뭐 수소라든지, 뭐 LNG라든지 LPG라든지 이런 뭐 페인트라든지 이런 모든 가스와 기름을 쓰는 모든 시설에는 다 방폭 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탄, 특히 발전소 같은 경우도 이제 대부분 다 방폭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방폭 카메라가 그런 어떤 불이 날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드는 카메라라는 거죠? 그런 걸 찾는 애가 아니라. 네, 인화원을 제공하지 않는 네.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되게 어렵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모든 전기기기는, 그러니까 방폭구역에서 쓰는 전기기기는 다 방폭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이어야 되고, 다 방폭 인증을 받아야 이제 폭발 위험 시설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격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럼요. 방폭 규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 ICEX라는 국제 규격이 있고요. 그 하위에 이제 유럽, 국내, 뭐 미국, 뭐 이렇게 다 도메스틱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ICEX가 무슨 약자인가요? 인터내셔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모를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네. 인터내셔널 알면 돼요. 네, 그렇죠. 그 정도면. 네, 그렇죠. I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럼요. 네. 모든
네, 우리 뭐 성이 뭐야 물어보듯이 네. 첫 번째 단어가 네. 중요합니다. 네. 정주 씨 JJ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제이요. 다시. 다시. 어떻게 제이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조금 어렵지만 네.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처음 듣는 청취자들에게 좀 간단하게 지금 들은 거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인터내셔널 설명하면 돼요. 네. 네. 터지지 않는다. 네. 네. 터지는 걸 막는다. 네. 오. 들었죠? 이렇게 쉽게 설명하셔야 됩니다. 터지지 않는다.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는 그럼 언제쯤 창업을 하셨던 거죠? 2015년도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도? 지금 한 5년 차. 예, 왜냐면 되고 아까 있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창업을 하고 이 업계, 그러니까 이런 제품을 만들었냐 했는데 엔지니어로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좀 작게, 좀 싸게. 그러니까 뭐 초면에 죄송하지만 좀 난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왜냐면 보통 직장인들은 그냥 하고 월급 날 되면 또 그냥 뭐 네. 수요일 한번 받고 또 피 쓰고 다음 달 수요일 받고 이거 반복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참 엄지손가락들입니다. 네. 예, 지금 생각해보면 참 무모했다고. 돈은 잘 벌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네. 제일 궁금해요. 방폭하면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엔지니어나 아니면 그쪽에 계통에서 영업하신 분 아니라면은 비추입니다. 비추. 워낙 시장이 작아서. 네. 그러면 치열합니까? 작은 시장에서? 치열도 하고 시장도 좁습니다. 네.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얼마나 되나요, 방폭은? 글쎄요, 제가 아직 이 바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네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은 글쎄요, 카메라만 따지면은 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으로 따지면은 글쎄 한 500억 정도 되려나? 500억? 네. 근데 카메라까지 따지면서 그보다 훨씬 아마 적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방폭이라는 게, 그 서스 재질? 서스라고 하면 이제 알루미늄 재질 같은 걸로 이제 녹이 슬지 않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래서. 스탱. 스댕 맞나요? 맞죠. 스테인레스죠. 네, 스댕, 네. 스댕. 네.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되게 무거울 정도로, 네, 그래서 엄청 무거운데요. 그거를 지금 되게 작게 소형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우리 산업 현장에서 카메라와 뭐 일체형으로 돼서 어쨌든 산업 현장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근데 뭐 기술력이라고 우리나라가 좀 선진국 아닌가요, 방폭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사실, 이런 방폭 기술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네네, 드려도 간단히 될까요? 설명해 주십시오. 네. 사실 방폭이라는 게 정말 오래된 기술입니다. 네.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부터 생긴 기술인데, 우리가 산업혁명이 이제 생기고 나서부터 석탄 수요가 확 늘었습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쓴 게 석탄을,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데, 사실 네. 그때는 이게 방폭의 개념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석탄을 캐다가, 네. 힘드니까 담배를 한 대 피고, 재밌다, 갑자기. 폭발이 나고, 네. 이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험한 구역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뭔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뭔가 지켜야 할 규범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담배 피지 마라. 라이터 들고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기본적이지만 가장 필요한 게 우리가 랜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어두운 데 들어가면. 근데 네. 랜턴이 스파크가 일어나 버리니까 이 랜턴을 어떻게 이제 불꽃이 써도 안 나게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점점점 이제 이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폭발 위험 시설에 또 각종 기기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네.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규범이. 네. 그래서 이런 제품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런 제품은 저렇게 해야 이제 방폭에서 안전하다.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안전하다 해서 이제 한 200년, 300년 정도 다 된 이게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그래서 그렇군요. 과거에는 지금 보면은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담배 피면 안 돼요. 당연해요, 사실 네네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거에 지금 보면 당연하지만 그때는 이 사람이 이 학습을 한 거죠, 이제. 뭐 석탄 태다가 뭐 불도 나고 막 이렇게 학습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된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이고. 네. 지금 그러면은 뭐 총으로 쏴도 안 부셔지나요? 그런 개념하고는 틀리십니다. 괜히 네. 아는 척 한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터널 같은 데도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터널에. 오. 실제로 근데 터널이 방폭 지역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그래요? 있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매연이 있겠죠? 매연이
폭발 위험 물질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죠. 네. 네. 방폭 이러면은 왜 비행기 블랙박스 이런 것도 막 잘 감싼다고 하는데 네. 그런 느낌. 뭐 하고는 좀 예, 개념이 좀 틀리다 보죠. 네네네. 지금 개념을 못 잡고 계시네요, 체육관님이. 제가 네. 사실 좀 개념이 없어요. 네네. 그냥 막 나가요. 아까 방폭할 때 제일 재밌어 하시고 나서 네. 지금.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그 폭발을 막아주는지 구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은 제가 그 방폭 테스트를 할 때 그 카메라 안에 이게 그러니까 인화가 되는 물질들, 그러니까 가스들을 그러니까 들어갔다 오는 가정하에 네. 테스트를 합니다. 가스가 들어와 있다. 들어갔다. 네. 예, 그래서 그 가스를 집어넣고 폭발을 시키죠. 네. 폭발을 시켜 이 용기가 버티는지 안 버티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이게 내압 방폭이거든요. 안에서 폭발했을 때도 견뎌야 된다? 이 폭발을 했을 때 바깥으로 불씨가 안 나와야 됩니다. 예. 불꽃이 안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꽃을 안 나오게 하는 구조를 대부분 취하는 게 내압 방폭 구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변형이 없어야 되고 변형. 파손이 없어야 되고 변형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불씨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러면은 이 카메라는 죽어도 네. 이 외부에 있는 설비들은 지키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네. 죽으려면 혼자 죽어라. 그런 개념인 거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카메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시설들이 중요한 거지. 그렇죠. 예. 뭐 카메라 한 대 터지면 뭐 얼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 시설 터지면은 뭐 시설도 시설이지만 사람들이 그렇죠. 죽고 인명피해가 네, 민가도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는 제품이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그런 그 외부도 안 네. 타고 잘 보존이 되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네. 예를 들면 근래 어느 그 물류창고 물류단지에서 큰 불이 났었잖아요. 근래. 지난달 아닌가요? 네. 이번 달인가? 만약에 그런 불이 났을 때 그런 영상도 촬영할 수 있다면 오래 버텨서 네. 예, 그런 효과도 좀 있는지. 근데 사실 그런 지역에서 불이 났다 하면 이미 끝난 겁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불이 났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시설에서는 그렇죠, 이미 인화원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그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네. 그런 사고 현장을 끝까지 살아남아서 찍을 수 있냐? 살아남아서 촬영을 할 수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아. 네. 의미가 없나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불이 났을 때는 네. 단순한 CCTV 용도로는 쓸 수는 뭐 있는데, 네네네. 근데 이미 불이 나서 이제 가스가 새고 네. 폭발이 나면은 사실상 이제 그 역할은 이제 끝난 거죠. 예. 아니 왜냐면 뭐 어떤 원인으로 이런 게 영상에 잡힐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 사실 그 세계 최초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 최초. 저희 처음 나온 것 같아요. 세계 최초는. 네. 네. 이전 패널 중에 처음 나왔습니다. 네, 세계 최초 네. 처음 났어요. 그 PTG 방폭 카메라에 저희가 불꽃 감지기를 집어넣었어요. 자, 그 PTG 네.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PTG라는 거는 펜, 틸트, 앤 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펜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 틸트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 줌은 그 카메라에서 줌을 당길 수 있다 그런 뜻이라 상하좌우로 움직이는 카메라에 줌까지 될 수 있는 걸 PTG라고 합니다. 줌이 확대해서 보고 그거죠. 우리 뭐 만안경처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안경처럼 가까운 거와 먼 거를 당겨서 볼 수 있는 걸 줌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거에 탑재가 됐단 말씀이죠. 네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여수의 모 이제 화학단지에서 네. 이제 우리가 그 폐기물 있지 않습니까? 네. 석유 네. 폐기물 같은 거를 이렇게 밖에 쌓아놨어요. 네. 쌓아놨는데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이게 햇빛이 너무 세서 네. 자연 발화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 불이 확 났는데 CCTV가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중앙 이렇게 가시면 아시겠지만 워낙 많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확인을 못하고 그냥 이제 카메라는 찍고 있는데 불이 계속 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이제 택시 기사가 119에 전화한 거예요. 불 났습니다. 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부랴부랴 이제 불났다고 해서 이제 끈 거죠. 근데 실제로는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그런 화재였습니다. 관제가 의미가 없는 상황이네요. 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카메라에 이제 불꽃 감지기를 달면 어떨까 네.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그 뭐 영상 분석도 있고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사실 신뢰성을 저희가 좀
만족시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영상 분석 같은 경우는 너무 밝거나 너무 어두우면은 조금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뭐 빨간색 옷 지나가면은 또 이렇게 에러가 뜰 수도 있고 하니까 네. 하고 또 열상 같은 경우는 너무 비싸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열하고 불하고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열만 감지를 하지 실제로 우리가 라이터를 딱 켜보면은 이 라이터 불꽃을 보지를 못해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너무 비싸기 때문에 비싸요. 예, 도입하기가 좀 힘드는데 저희는 이제 그 불꽃 감지기를 장착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소방 안전 인증받은 네네. 불꽃 감지기를 장착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 최초, 세계 최초로 저희가 불꽃 감지 방폭 많이 카메라를 팔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몇 대 팔지는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네. 마케팅이나 홍보를 하는지 이런 네, 부분이 네. 너무 약해서 네. 이번 기회에 좀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 겸 해서 불꽃 감지가 네. 불 보면은 뭐 사이렌 울려주는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OSD로 일단 팝업을 띄워주고요. 그러니까 OSD도 모를 수 있습니다. 네. 네. OSD 뭐죠?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온스크린 디스플레이 디스플레이라고 네네. 해서 이제 화면에 이제 글씨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 전멸이 되면은 그 글씨가 화면에 전면되면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그 간접센터에서 조금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이제 외부 선을 연결하면 이제 경광등 같은 거 연결해서 이제 사이렌도 울릴 수도 있고. 어떻게 제이님 이해가 되십니까? 네. 네. 정리 한번 해주십시오. 뭔지. 그러니까 불꽃 감지 시스템이 네. 탑재가 되어 있는 거는 네. 개발하셨다는 내용 아닌가요? 아, 맞아요. 거기- 되게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짧게. 일단 되게 중요한 부분이 빠졌어요. 핵심이요. 네. 세계 최초입니다. 아, 세계 최초, 그쵸. 네. 그러면은 이게 뭐 예를 들어 관제센터야. 모니터 엄청 많거든요. 거기. 네. 거기서 OSD로 표출시켜서 네. 이제 관제하는 관제 요원으로부터 좀 빨리 캐치할 수 있게끔. 네네. 혹은 어떤 시스템을 좀 추가하면은 알람이나 뭐 이런 네. 훨씬 더 빨리 볼 수 있는. 근데 불꽃 감지라는 게 뭐 불이 나야 보이는 거예요? 아니 불이 뭐 이렇게 라이터 불만 돼도 보이는 건지. 네. 아, 사실 거리에 따라서 틀립니다. 크기가. 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소방 안전 인증 기관에서 네.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50m에서 이제 우리 렙틴인가 하여튼 그런 이제 물질이 있어요. 거기서 30cm, 30cm 사각형에는 화학물질을 넣고 불을 태워서 이제 그걸 감지하느냐 못하느냐. 네,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감지를 못하면 페일이고 감지하면은 이제 오케이. 그래서 그런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소방 네네네. 불꽃 감지기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저희가 뭐 적합하다는 선정서도 저희가 받아놓은 것도 있고. 좀 쉽게 네.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보통 실내 천장에 이제 화재 감지기라는 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걔는 실내에 화재를 이제 연기나 이런 걸로 감지해서 그 알림을 주는 방식인데 거리가 굉장히 좁아요. 공간이 한계가 되어 있고. 근데 지금 얘기하는 기술은 불꽃 감지 파형을 인지해서 지금 50m, 40m 넓은 지역 범위 안에서 화재가 감지됐을 때 알람을 줄 수 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공간이 멀리서 혹은 네. 넓은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하는 기술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쓰이는 데가 전통시장입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열화상도 도입을 해보고 뭐 센서도 도입을 해보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적었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시는 불꽃 감지 기술이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전통시장에 화재가 났을 때 알려주는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 한 5천억 정도의 5천억? 예산을 가지고 전국에 예산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천억이면은 전통시장, 그러니까 5천억으로 전통시장에 화재를 보호할 수 있다면 결코 비싼 금액은 아니다. 네. 전통시장 구조상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네. 화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한 번 타면 그냥 그 시장 전체가 확 그냥 타버리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폭이 서스 재질이라 녹이 쓸지 않는 게 굉장히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해안가에도 방폭을 좀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게 해안가는 아무래도 그 염분이 많으니까. 맞습니다. 네. 금방 부식되고. 근데 네.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 그 발전소라든지 대부분 석유 화학시설이 바닷가에 있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석탄을 싣고 오든 기름을 싣고 오든 어쨌든 저 바다하고 가까이 있어야 네. 이렇게 물류가 이렇게 되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스테인리스 그것도 316이라는 재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뭐 316이 뭐 특징이 있나요? 아, 네. 그 다른 스테인레스보다 좀 부식성이 네. 예, 훨씬 월등하게 높죠. 스테인리스 중에도 네. 등급이 있나 보네요. 그럼요. 네. 그 죄송한 질문인데 네. 저희 와이프가 인덕션을 샀는데 네. 스테인레스 재질만 인덕션에 되던데 네. 예, 방폭은 뭐 그 스테인레스 거기서 쓰는 스테인레스와 이 316하고 다른 건가요? 글쎄요. 인덕션에 쓰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거 쓰는지 모르겠지만. 네, 죄송한 질문이 많네요. 아니, 궁금해하시는 소비자가 있을까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네. 스테인리스라는 게 사실 주방에서 많이 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랑 다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희 와이프는 스테인레스를 엄청 좋아합니다. 인덕션 이후로. 네네. 인덕션은 일반 철은 그 냄비 안 되고. 네. 스테인리스만 돼요, 인덕션이? 네, 인덕션 저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네. 인덕션하고 이제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이라이트. 근데 인덕션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전자레인지? 네. 전자파로 열을 가하는데 그 스테인리스 재질만 인덕션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저희 와이프가 스테인리스 냄비나 이런 걸 갑자기 막 모으기 시작하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여보 세상은 스테인리스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광고에 어떤 대사를. 그래서 그게 316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궁금해서. 제가 알기로는 자력만 있으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자력이 있는 그런 그릇이면은 인덕션에서 가능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력으로 이제 열을 전달하는 그런 네. 구조인 것 같았습니다. 네. 네. 저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형님 뭐 인덕션을 바꿨다고요? 네, 최근에 바꿨습니다. 어떻게 아내분께서는 만족도가 높나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요청해서 그 인덕션 전문가를 한번 모셔라 이분에게. 그래서 지금 초빙 하나 해놨는데 예. 스케줄이 맞지 않아서 못 오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조금 네. 시간 지나면 인덕션 전문가까지 섭외가 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네. 인덕션은 삼성의 용어다. 삼성이 지은 거지. 정확한 거는 하이라이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하이라이트. 그게 전문 용어고 인덕션은 삼성이 정한 용어라 쓰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저한테.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하이라이트.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이런. 그거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예. 본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하이라이트가 밝은 빛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네. 하이라이트 제품은 이렇게 인덕션에 보면 이렇게 빨갛게 코일 영상이 맞아요, 보인답니다. 맞아요. 예. 네. 그게 하이라이트고 일반적인 인덕션은 하이브리드가 맞는 용어랍니다. 인덕션은 마케팅용 용어다. 네, 마케팅 용어라고 합니다. 예. 이거 되게 좋은 정보네요. 네. 그분이 저한테 꼭 가서 얘기하라고 얘기했습니다. 방폭을 그만하고 네. 뭐 연관성 있잖아요. 어쨌든 스테인레스니까. 네, 스테인레스니까요. 네. 그렇게 껴맞추면 뭐 지구 한 바퀴도 이야기로 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이님 오늘 어떠세요? 재밌나요? 네. 지금 인덕션 얘기로 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어서. 사용하고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가스불이 더 좋아요. 왜요? 왜요? 인덕션이 조금 불편해요. 뭐 어떤 게 불편하시고? 열도 좀 늦게 오르고 네. 그리고 이제 뭐가 흐르면은 자국도 많이 나고. 네네네. 이게 닦아야 됐죠? 네. 근데 닦는 게 더 편하잖아요. 가스레인지는 이 뭐라 그래 이거 받쳐주는 거 들고 또 들고 닦고 막 그래야 돼서. 잘안 지워져요. 전문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덕션은 이 내용과 다르지만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사장님 화났어요 지금 표정이 지금 이따 지금 빗방울이 때리 맞겠구만. 이거까지는 얘기해야 돼. 안 돼. 오케이. 궁금해 근데 궁금해. 그 인덕션은 8시간 넘으면 자동으로 꺼진답니다. 화재 켜놔도요? 네, 화재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서 곰국 같은 거 끓이려면 무조건 불이 최고랍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네. 훅 과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남편 버리고 가실 어머님들 인덕션은 어렵습니다. 본 내용과 다르지만. 네, 우리 킹님이 되게 어휘가 정말 회차 진행할수록 엄청나게 이초월장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불러놓고서 인덕션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께서 하나 정보를 배워가지고. 사장님께서는 가스레인지 쓰시나요? 되게? 저희 집은 둘 다 씁니다. 와, 둘 다다. 혹시 그럼 집에도 방폭이 설치되어 있나요? 불이 날 수도 있는데. 굳이. 다시 방폭 얘기로 좀 돌아가서 방폭 가지고 수중 카메라 만드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랑 좀 차이가 있나요? 수중이요? 물속에 충분히 가능해요. 네. 예, 그러니까 방폭 테스트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압력 테스트를 해요. 압력. 예, 네. 수압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보통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통 카메라 같은 경우는 20바, 그러니까 킬로그램으로 하면은 20바
한 1, 2kg 정도 될 거예요. 그 키로는 어떤 의미예요? 킬로그램 퍼 제곱 뭐 미리 뭐 이래갖고 뭐 그런 이제 압력이죠. 이제 미터당 몇 킬로의 압력을 주나. 그렇죠. 뭐 작은 사람이 뭐 100m 내렸을 때 뭐 몇의 압력. 그래서 수압? 그래서 한 10m에 1kg 정도 보시면 됩니다. 10m에 1kg? 예. 그래서 한 100m면 10kg 정도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돔 카메라가 20kg가 넘으니까 200m는 커버한다고 200m. 네. 예, 보셔도 됩니다. 엄청 깊게 들어가요. 네,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압까지도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네. 압력에서도. 네, 그래서 우리가 내압 방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내압은 이제 안에 물을 집어넣어서 압을 때리는 거고 외압은 밖에서 이제 압을 들어오는 건데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안에서 들어오든 밖에서 들어오든 어쨌든 압력은 이제 견디는 제품들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중 카메라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죠. 기본 옵션에 방수는 안 되는 거고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압에 견디려고 하면은 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네. 기본 방수는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압을 방수가 안 되면 압을 유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청취자 세 질문 번- 하나 들어왔는데요. 괜찮습니까? 청취자 질문부터 다시. 네. 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그 외부에 나가 있는 저 이사님께서 꼭 물어봐라. 방포가 안에 그 안에 굉장히 더울 것 같은데 팬하고 히터 같은 걸 집어넣으면 네. 걔네 때문에 또 폭발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열은 어떻게 식힐 수 있냐. 네네. 네, 그런 거 좀 물어보네요. 일단은 열을 식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열을 주거나 그러니까 열을 내거나 열을 식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안에 팬 히터를 내장을 해서 일단은 그는 우리가 이제 바이오메탈을 쓰든지 네. 아니면 CPU의 온도를 감지를 해서 네. 예, 이제 열을 주거나 아니면 냉각을 시키거나 해요. 근데 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완전 방수기 때문에 네. 이 열을 안에서는 제거하기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열들을 최대한 하우징에 밀착을 시켜서 이 하우징으로 빼내야 돼요. 하우징 좀 쉽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모르시는 그러니까 분께서. 이런 그러니까 외관 금속 함이죠, 외함이죠. 네. 금속 외함으로 이제 열 전도를 시켜서 밖으로 빼내야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방법밖에 없어요. 네. 예, 그래서 최대한 열나는 부분들은 다 그 외함, 네. 그러니까 금속 외함에 붙여서 뭐 열전도 우리가 패드라든지 네. 그 열전도 그리스를 발라서 거기다가 붙여갖고 밖으로 빼내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마치 컴퓨터 CPU에 써멀 그리스 바르듯이. 써멀 그리스. 맞습니다. 다행이다, 하나 맞췄다. 아까부터 계속 틀려가지고 지금. 네, 근데 이 구조를 네. 취하지 못하면은 네. 이제 계속 죽어버리는 거죠. 그 어. 열에 아, 의해서. 그래요? 그래서 뭐 한 2달 쓰다가 죽고, 뭐 석 달 쓰다가 죽고, 네. 그런 게 다 열을 처리를 못해서, 예, 죽는 되게 문제가 조건이 많습니다. 까다롭네요. 네. 외압, 내압도 해야 되지. 네. 열 관리도 해야 돼. 예. 또 나가서 불꽃도 봐야 돼. 뭐 그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게 어쨌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 정유회사라든지 네. 발전소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뭐 기타 등등 뭐 되게 어려운 현장인데 네. 가격도 되게 비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듣는다면 네. 과연 이 방폭이라는 게 비용이 얼마일까? 네. 이거를 뭐 우리가 한번 설치해도 될까?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은데 네. 뭐 대략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유통구조는 뭐 대표님도 아니면 네. 들으시는 분도 뭐 잘 아실 거예요.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래서 네. 저희 제조사를 바로 통해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싸고, 네. 네. 아니면은 뭐 저희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관련 유통회사를 통해서 구매하시면은 이게 조금 이제 가격이 네, 이게 유통을 어떻게 통하냐에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엔 좀- 유통제품이 아니라 이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어떻게 그러니까 구매 경로에 따라서 네. 예, 조금 그러면 그냥 틀릴 수가 있는 거죠. 그 1,000만 원 넘나요? 1,000만 넘는 것도 있습니다. 어우. 그러면 네. 쉽게 우리가 모닝인가요, 아반떼인가요, 소나타인가요, 그랜저인가요? 실제로 어떤 제품이 그게 필요에 따라서 이게 저기 뭐 조금 비싼 오토바이일 수도 있고, 네, 예, 뭐 아반떼급일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그 현장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다 해서 구조에 따라서 아니면은 뭐 열상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네. 뭐 피트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다 틀려서 그뭐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옵션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제품 형태에 따라. 네, 그런데 우선 오토바이보단 비싼 것 같다. 이렇게 들리는데 저. 제가 너무 두리뭉실하게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전문가로 말씀드립니다. 1,000만 원 넘습니다. 와, 1,000만 원 넘긴다고요? 네. 1,000만 원 넘고요. 설치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저렴한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긴 한데 완전 기본적인 거는 한 300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요. 와. 비싼 거는 뭐 3,000만 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설치비도 비싸겠네요, 얘는. 설치도 비싸죠. 네. 와. 현장이 좀 어렵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방폭이라는 개념을 갖고 계시는 분은 일단은 설치를 하셔야 돼요. 네. 예,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니까 일반 CCTV 설치하신 분이 가서 네. 헤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플렉시블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런 거 처리 안 하고 그냥 대충 이제 뭐 감아놨다든지, 그러니까 정착 박스 같은 것도 방폭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반으로 대충 했다가 나중에 싹 다 뜯고 새로 뭐 설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방폭 설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고 예, 그 설치를 하셔야지 나중에 두 번 일을 안 합니다. 네. 방폭을 공부하려면은 어디를 찾아봐야지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정보가 사실 잘 없어요. 있어도 너무 이게 인증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너무 대놓고 광고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대놓고 광고하셔도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전화를 주시면은 그러니까 방폭 카메라를 샀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다 그런 부분에서 사장님의 제품이 아니더라도. 예, 아니더라도 제가 도움 드릴 수 있으면 갑자기 말이 막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버벅거리시는데 갑자기. 아닙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가능한 그 관련 제조사한테 전화 주시는 게 뭐 가장 빠르겠죠? 그러니까 그냥 카메라 갖고 영상선이나 전원선만 꽂아서 되는 게 아니다, 이건. 네, 다른 어떤 해야 된다. 예, 다 그런 이제 규정들이 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방폭이란 이런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많죠. 방폭으로 따지면 엄청 많죠. 많아요? 근데 네네. 카메라로 따지면은 이제 저희들 포함해서 몇 군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방폭 카메라 대표로 나오신 거네요. 네, 뭐 그런 셈입니다. 킹님이 소비했잖아요. 네. 제가 조사해보니까 방폭 LED나 조명 이런 것도 시장이 꽤 있더라고요. 아, 방폭으로요? 네, 방폭 조명 이런 그럼요. 것도 시장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안업체니까, 방폭은 당연히 보안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 분야가 되게 넓더라고요, 보니까 레인지가. 네, 엄청 많습니다. 네. 실제로 뭐 무전기라든지, 네. 뭐 아까 말씀하신 뭐 LED라든지, 근데 그 방폭구역에 쓰는 모든 전자기기는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패널은 방폭용 카메라나 이쪽에 전문가가 오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 네. 아니, 녹음을 38분 했는데 이제서 그 얘기를 한다고요? 왜냐면 끝까지 들어야지 알 수 있는 채널이잖아요. 우리가. 아, 그렇죠, 예. 쉽게 뭐 정답을 바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네, 쉽게 알려드리지 않죠. 예. 네. 쉬운 놈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네. 뭐, 제이님 궁금하신 거 없나요? 네, 너무 쉽게 설명해주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영혼들이 없네요, 오늘.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사장님도 영혼이 없고. 네. 네, 오늘부터 이제 고정으로 오시는 우리 제이님도 네. 영혼이 좀 없는 것 같네요. 네. 잘못 몇 근데 달을 주제가 잘못 사실은 들고 오셨네. 이게 뭐 재밌는 주제가 아니어서. 맞아요. 근데 예, 재미도 없고 사실 좀 진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한 번 뭐가 터지면 크게 터지는 거를 예방 차원에서 맞습니다. 하는 네. 주제이기 때문에 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사실 그 어떤 큰 사건 사고를 몇 차례 겪으면서 그런 안전 예방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 정서 자체가. 네, 실제로 얼마 전에 또 LG 화학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런 CCTV 카메라도 안전을 위해서, 큰 사건 사고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게 있다. 네. 네, 생각해 보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는 주제를 좀 재밌게 하려고 했네요, 제가. 오늘 인덕션이 제일 재밌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네. 실제로 이번에 이천 물류 사고도 그러고 네네. 그 실제로 그것도 폭발 사고로 네네. 난 겁니다. 근데 그냥 폭발 사건이 한번 나면은 뭐 사실 설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네네. 사람이 죽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정말 이 부분은 그러니까 관가에서는 안 된.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그 현장에 가면은 제대로 안 된 현장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방폭 지역인데 불구하고 일반 카메라 설치를 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뭐 그러니까 그런 배선, 그러니까 전기 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좀 그러니까 허술하게 해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놓치면 이제 다 폭발 사건으로 다 이어지는 거죠. 그 킹님 말씀하셨듯이 뭐 아까 뭐 네. 그 뭐 전등이 방폭이 된다고 그러네요. 아까 LED 등이나 뭐 LED 등. 이런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사건 사고가 터지면 큰일 나는 아까 말씀드린 무슨 산업용 뭐 발전 뭐라 그랬죠 아까 발전소. 발전소 네. 이런 쪽에는 카메라뿐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방폭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그런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네, 저도 오늘 몰랐습니다. 저도. 네, 그런 것들은 좀 이게 그런 데서 근무하시는 관련자가 이 방송을 들으시면은 예, 방풍용으로 다 바꿔주시면 좋겠고요. 예, 카메라도. 예. 그래도 이게 폭발 사고가 네. 사실 매년 큰 건으로 한 5건 정도 맞아요. 나와요. 네네. 맞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소소한 것은 아마 더 많을 거예요. 뉴스에 안 나오는. 네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도적으로도 지금 많이 강화가 됐어요. 오. 예, 그래서 여기는 방폭 구역이라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지정을 하면은 무조건 다 이제 방폭 카메라도 물론이고 네. 다른 모든 전기 시설들도 다 이제 방폭으로 들어가야 되고 실제로 요즘엔 다 신축 공장이나 네. 그런 이제 신축으로 된 설비들은 대부분 다 방폭으로 들어가야지 준공이 날 정도로 요즘 이제 제도가 강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추후에는 어떤 사고의 확률도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예, 이런 일련의 어떤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또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세계 최초라고 아까 뭐 저희가 좀 우스갯소리로 네네. 얘기는 했지만 그런 기술들이 발전이 되는 게 결국엔 우리가 더 안전해지는 좀 더 안전해질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는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거의 뭐 산업용에 쓰이다 보니까 네. 뭐 주제가 좀 무겁기도 하고. 너무 처져요. 네. 네. 뭐 그럼 재밌는 얘기 없습니까? 방폭하다가 뭐 네. 있었던 에피소드라든지 아니면 방폭해서 뭐 갑자기 오다가 많이 와서 떼돈을 벌었다든지 이거는 재밌는 얘기는 아니고 가슴 아픈 얘기인데. 가슴 아픈 얘기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피드돔 방폭 카메라로 네네. 제품을 개발을 하겠다고 네. 이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실제로 그 전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는 스피드돔 카메라로 그러니까 돔 타입으로 방폭 카메라가 개발된 적이 없었어요. 오. 이제 해외나 이제 저기 유럽 쪽에 몇 군데 있었고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처음 시도를 한 거죠. 네네. 근데 해보니까 안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요?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돔 커버가 다 터져요. 야, 돈커브 이거는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반구가 터진다는 건가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다른 부분은 다 이렇게 그 금속이다 보니까 이게 잠시만요, 사장님. 그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반구 설명을. 요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면은 CCTV가 우리 보잖아요. 네.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반구, 투명한. 반구, 투명한, 네. 투명한 플라스틱인지 뭐 유리랑 네. 플라스틱 이렇게 비슷해 보이는 거, 그게 이제 터진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이님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욕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막 입이 막 네. 네. 입에 약간 기억에 막 이쪽이 네, 막 네. 보이셨는데, 네. 근데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됐죠. 카메라가 터지는 걸 네. 이게 뭐라고요? 아니요. 이 라디오다 보니까 말로 사람들이 추상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게 좀 중요하더라고요. 이 컨셉을 잡으셨네요. 백치미로. 그러니까 백치미로 백치미로. 좋네요. 네. 요새 또 미 하면 또 백치미거든요. 그렇죠. 네. 굉장히 좀 트렌드. 우선 스피드돔도 잠깐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피드돔이 전문 용어인데 얘가 뭐냐면 초당 360도 이상 회전할 수 있는 걸 스피드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 길 가다 보면 전봇대 같은 거에 달려서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고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징징징 소리 나면서 도는 거 그런 걸 이제 교차로에 많은. 그렇죠. 교차로 같은 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폭으로 처음 개발하셨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플라스틱 돔이죠. 돔 네. 부분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서 이게 한 6개월 걸렸어요. 해결은 됐죠, 그럼. 해결됐으니까 이제 네. 인증도 나왔고
이제 판매도 지금 하고 이제 네. 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수익도 없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없는 상태에서 이제 계속 이제 투자가 들어가야 되고 시간은 가고 네. 이제 개발은 이제 더디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좀 힘든 시기가 있었죠. 오. 예.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그 힘든 시기를. 뭐 제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 도둑질로. 네. 네, 도둑질로 해결했습니다. 네. 마트 그래서- 가서 그렇게 많이 훔치셨다고. 네. 네. 아, 이게 재미없어요? 뭐- 죄송합니다. 네. 제가 뭐 저기 한 5년 6년 지금 엔지니어로 지금 네. 뭐 하고 지금 18년은 되겠네요. 와, 10년. 네. 그러니까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제가 뭐 말솜씨가 현란하고 그리고 뭐 누구한테 이렇게 뭐 마음 잘 맞춰주고 네. 뭐 이런지도 못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상품성으로 승부하자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제품 개발밖에 저는 없었어요. 네. 그래서 해결해야죠. 했으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또 방폭 인정도 이제 받고 네. 그래서 상품 출시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장 못하는 제가 못하는 게 마케팅, 홍보 네. 이런 쪽은 좀 약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많았죠. 그래서 네. 이제 어려움들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여기 계신 최준 사장님을 도움을 좀 받았으면은 조금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지 않았을까. 진작 이불밖에 오셨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이불 안에 계셔가지고 계속 네. 밖으로 그러니까요. 나오셔야 되는데. 네. 네, 10회차 때 오셨네. 1회차 때 오셨으면은. 그렇죠. 네. 그럼 킹님이 좀 어떻게 네. 마케팅 좀 도와주실 거죠? 네. 저희 아, 그 안 도와주실 것 이불박 같은데? 말고 다른 채널에 좀 초빙해서 어. 네, 펭수 분장이라도 하고 좀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이제 힘드네요, 오늘. 네. 근데 말씀하시는데 좀 이렇게 와닿는다라고 느끼는 게, 네. 개발을 할 때 계속 맞아요. 돈은 꼬라 박아야 돼. 맞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익은 안 생겨. 네. 그리고 실패를 몇 번 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죠. 그럼. 실패를 할 때마다 사실 사람이라면은 확신이라고 하는 게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아이씨, 또 안 돼. 또 안 돼.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또 불안으로 다가오고. 근데 그런 일련의 그런 그 감정부터 어떤 현실적인 부분을 극복했으니까 지금 그 세계 최초가 나온 거잖아요. 아, 그럼 네. 그렇죠. 네. 잠깐만요. 박수 좀 칠게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뜬금없이. 예. 네. 저는 좀 이거는 네. 이 스토리는 좀 와닿아요. 그거 얼마나 힘들었어. 예. 아무튼 왠지 갑자기 방포가 연결돼서 내 안에서 폭파되는 내압을 견디셨기 때문에 오! 그런 게 나온 게 아닌가. 오 멘트 진짜 좋다. 제가 자르고 제가 하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아니야. 갑자기 가르치려고. 되게 좋다. 네, 실제로 제가 이 시장을 모르고 네. 물건만 만들었어요. 어. 그러니까 정말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단순 엔지니어로 네. 진짜 물건이 괜찮은 게 나오면 팔리겠지라는 정말 네. 바보 같은 생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 네. 그러니까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 자체를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어려움이 많았죠. 반대로 네. 얘기하면요.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제품에 올인했거든. 그렇죠. 제품 좋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네,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여러분도 방폭 카메라는 인사이트 테크놀로지. 네. 네. 다른 거 신경 못 썼대요. 네, 바보 같다 말씀하시잖아요. 제품에만 신경 썼다. 네. 맞죠? 제가 아는 맞습니다. 최고의 엔지니어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어. 그래서 사실은 그 영업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말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고 싶었는데요. 네. 그래도 뚝심 있게 한국의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네. 분을 초이스해서 예, 그래서 모셨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렇게 뭐 영업 출신의 말씀 잘하시고 이런 대표님들 오면은 약간 동질감이 들고 좀 경쟁 느낌이랄까 네. 누가 더 말 많이 할 이런 느낌인데 네. 잔잔한 감동을 좀 받아요 저는. 네. 근데 그 좀 힘든 그 시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좀 이렇게 아내분께서는 맞아요. 네, 어떻게 좀 실제로 근데 와이프가 목을 살려줬어요. 네, 뭐 혹시 네. 뭐 사모님께서 이 방송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네.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네. 전 수입도 없고 네. 계속 이제 투자만 하는 입장이었고 네. 뭐 이게 나라 돈을 빌리든 은행 돈을 빌리든 투자하는 입장이었는데 계속 기다려줬어요. 아, 네. 되겠지라고 해서 그러니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그래서 네. 뭐 그래도 가정은 그래도 내가 알아서 끌고 갈게. 네, 네. 신경 쓰지 마. 멋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었어요. 아. 네, 예를 들어 집에서 뭐 월급 갖다 줘, 돈 갖다 줘 이랬으면 네네. 아마 때려치우고 아마 어. 다시 월급쟁이로 돌아갔겠죠. 거의 뭐 이 정도면 성모 말이야.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뭐 짧게 한번 그 힘든 시기에 잠깐 감정이입하셔서 네. 네, 사모님에게 네, 한 말씀. 배경음악 깔아주실 거죠? 네, 뭐 깔아드릴게요. 네네. 네. 네. 내가 제일 잘 나가서 깔아드리겠습니다. 네. 아, 내가 제일 잘 네. 네, 한번 근데 따뜻하게 한마디 네네. 네, 이참에 한번 해주시죠. 네. 민규 엄마 이때까지 잠깐만 좀 자를게요. 민규 엄마라고 하면요 정체성이 사모님이 아니에요. 사모님 그래요?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네, 그렇게 좀. 아, 좋네요. 이렇게, 어, 네, 부끄럽지 마. 네, 한번 네, 하세요. 부끄러워. 네. 좋습니다. 네. 그 황옥진 씨 아, 옥지나 이렇게 하자. 아유, 옥지 씨. 아, 진짜 사장님. 아, 한 번 부끄럽자 그냥. 아, 알겠습니다. 오늘. 네, 네네. 사모님 들으셔야 되는데, 네. 한번 다시 가시죠. 아, 저기- 갑자기 우리 제이님이 되게 부끄러워하시죠? 갑자기? 와이프한테 제가 이름을 부르지는 않아요. 지금 해보시면 돼요. 네. 지금 한 번만 해요. 예.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진행하는 입장에서 예, 강력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네. 이름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름으로 가시죠. 옥진아, 이때까지, 믿어줘서, 고맙고, 저기, 우리 애들 잘 키워줘서, 나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기 시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뭐 빠진 거 없습니까? 마지막에? 사랑합니다. 아, 그래요. 아, 오늘 제법 훈훈하네요. 아, 그럼 약간 마음이 아팠어요. 네. 조금만 더. 아, 조금만 더. 조금, 네, 사모님 조금만 더. 네. 네,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만 더 하셔야 되니까. 네. 아, 근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사장님 멋있습니다. 네. 네. 훈훈하네요, 갑자기. 네. 뭐, 사장님께서도 뭐 어떻게 사모님께 한마디 하실래요? 아, 저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평소에. 해주세요, 인덕션. 여보, 인덕션 어때? 괜찮아? 내가 냄비까지는 못 사주겠다. 그, 집에 냄비가 너무 많아. 아, 네. 어. 아, 뭐, 그럼 왜. 네, 그럼 밥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냄비 안 사준다고? 아, 네. 어쨌든, 우리 차창원 대표님 아내분께서도 네. 방송 들으시면은, 네, 또, 그때 뭐, 생각도 좀 나시면서, 네네. 네, 조금 더 해주실 걸로 생각됩니다. 아마 사모님하고 자녀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럼요. 그다음에 네. 시장이 크진 않지만 그 뭐 이렇게 큰 사건을 막는데 일조를 하고 있고, 어휴. 그다음에 세계 최초로 기술도 개발해서 네. 그 아버지가 되게 힘들고 네, 멋진 일을 우뚝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요. 네, 제가 이제 제 그 동종업계에 있는 뭐 파트너이자 뭐 네. 친구로서 그 인사이트 굉장히 현재 기술력 있고 뛰어난 회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훈훈하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저희. 저 10번째 녹음인데, 이렇게 훈훈한 적이 없었어요. 네, 나머지 9번 게스트 다 울고 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개그를 버리고 훈훈함을 택했다. 네. 사실 이렇게 재미없지도 않았는데, 근데 오늘 아무튼 좀, 네. 네. 뭐, 방송을 좀 했는데, 뭐 이런 거 처음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네, 좀 처음입니다. 어떻게, 느낌은 좀 어떠세요? 이 분위기가 저 때문에 이렇게 되는 아니에요, 것 같아서 네. 좀 마음이 아픕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예. 네. 맞고요. 네. 아니요, 예, 농담이고요. 네, 사실 이게, 사실 마이크를 갖다 대면요,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조금 떨어요. 네. 네. 뭐, 저희도 뭐, 킹님이랑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예. 그런데 뭐, 처음 치고는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잘하셨다. 뭐, 이런 아유. 뭐 평가지를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네. 네, 제가.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사모님께 한마디 남기셨다. 네, 그렇죠. 네, 네. 네. 방폭에서 사랑으로. 사랑으로. 네,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진행이, 오늘은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요. 예, 진행이 거지 같네요. 네. 저도 잘 못한 것 같아요. 네. 더 재밌게 했어야 되는데. 님이랑 저랑 거지 같다, 오늘. 네. 방송은. 네. 하지만 사랑을 건졌다. 근데 보면 이런 게 더 재밌어요. 기술 얘기 잔뜩 하는 것보다. 그럼요. 네. 어. 기술 얘기 잔뜩 해도 나 기억이 하나도 안 났거든요. 네,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이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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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인데 이제- 어땠어요? 조금 어려운 소재였는데 네. 이제 새로 음. 좀 아는 것도 있었고 네. CCTV 업계에 계시지 않으신 분들이 좀 듣기에는 조금 이제 생소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무엇보다 이제 안전에 대한 주제여서 오. 네, 조금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셰니 훗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만들었는데 남편이 힘든 시기를 우직 버텨냈어요. 궁금하다, 갑자기. 그리고 그 남편이 어떤 방송에서 고맙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저 너무 감동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그게 사모님 겁니다. 아, 네. 갑자기요. 되게 훈훈하다 갑자기. 네. 해서 뭐 네. 오늘 이렇게 제이님도 새로 오셨고 네. 또 우리 방폭 카메라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우리 대표님, 네. 인사이트 대표님 말 한 말씀 하시면서 네.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폭 분야가 특수 분야라서 아마 그 전문 이 바닥에 계신 분들도 아마 잘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그 방폭 카메라 개발하기 전에는 이런 제품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오. 네. 사실 이게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잠시만요. 네, 다시 해야 됩니다. 네, 자르면 돼요, 자르면 돼요. 뭐라고 해야 되나? 천천히 천천히 하세요. 해요. 천천히 하세요, 진짜. 다 그래요, 다. 저도 네. 그랬어요. 전 더 심했어요, 대표님. 네, 진짜 엉망이었어요, 우리 사장님. 나 처음 다시 안 해보면. 네. 아니, 그것도 마음대로 하시면 안 만들어줘야 돼요. 돼요. 네. 그 전문 분야다 보니까 좀 많이 생소하실 텐데, 그 실제로 이 분야, 그러니까 그 보안 분야를 비롯해서 이쪽 이제 폭발 위험 지역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 안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방폭에 대해서 방폭 설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만 조금 더 아실 수 있다면은 보람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와,